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의 김보람입니다. 어제 북한 핵실험 리스크에도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였던 국내 증시가 오늘은 반등 출발하더니 상승폭을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3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오늘 기관의 매수 물량도 늘어나고 있는데 연기금과 투신권을 포함한 모든 주체들이 기관 쪽에서 매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1950을 회복하며 출발한 이후에 1% 이상 오르면서 1970까지 회복한 상황입니다. 한편 이 가운데 이번 주에는 G20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돼 있고요. 당장 내일은 금융통화위원회 옵션 만기일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밤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첫 국정연설까지 이렇게 대내외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잠시 뒤에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증시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북한발 리스크를 딛고 반등세로 장출발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다우지수가 5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증시의 훈풍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자동차주 주가와 정유주 주가가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점차 상승폭 확대해 1970선 회복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37%의 상승 흐름 보이며 1972포인트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거래일째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449억 원의 현재 매수세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오늘 1,640억 원의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내며 지수 상승 강하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2천억 원 정도의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코스피에 이어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0.85%의 상승 흐름 이어지면서 508포인트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 우위 나타내며 지수 상승 부추기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 234억 원의 매수 우위를, 개인 쪽에서는 70억 원, 기관 쪽에서는 110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하락 흐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일 북한에서 핵실험을 강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증시에는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 이틀째 하락 흐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 다우지수가 5년 내 최고치 경신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불거져 하락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3원 50전에 내림세 보이며 1087원 30전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현재 1% 이상의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148만 6천 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현대차가 1%대의 상승 흐름, 현대모비스는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기아차는 3%대의 강세 보이며 53,60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한국전력이 2%대의 강세 보이며 31,200원에 거래 중입니다. LG화학과 신한제조 1% 이상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2%대의 상승 흐름, SK이노베이션이 오늘 4%대 현재 상승폭 더욱더 확대된 모습입니다. 17만 7천 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CJ 오쇼핑은 오전장에 비해 낙폭 더욱더 확대된 모습입니다. 현재 1%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28만 2,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파라다이스와 다음이 강보합권, SK브로드밴드 역시 0.31%의 상승세 보이며 4,895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CJ E&M과 GS홈쇼핑은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선은 1%대의 오름세 보이며 18,6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SFA가 오늘 2%대의 강세 보이며 54,8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70선을 회복하면서 증권주 주가 역시 동반 상승 흐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증권이 2%대의 강세 보이며 56,30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증권 역시 2%대의 상승 흐름, 우리투자증권은 3%대의 강세 이어지면서 12,4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전일 강한 상승 흐름 보였던 태양광 관련주 주가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태양광 주택의
PF 증대 전망이 오늘 상승 흐름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대장주인 OCI가 3%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17만 2천 원에, 오성 LNC 쪽에서도 2%대의 강세 보이며 3,57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신성솔라에너지가 3%대의 강세 흐름, 넥솔론 역시 1%대의 오름세 보이며 1,475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안철수 테마주 주가가 정치 재개설이 불거지며 또다시 급등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오픈베이스 상한가 도달한 모습입니다. 2,055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링네트가 12%대의 급등세 보이며 3,235원에, 솔고바이오가 4%대의 강세 보이며 963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에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방화 사건부터 살인까지 일어나면서 정부가 내년 3월부터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관련주 주가 상승 흐름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영보화학이 상한가까지 도달했습니다. 현재 3,265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한솔홈데코입니다. 역시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6%대 강세 보이며 1,315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사조회표 살펴보겠습니다. 사조회표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비 67.41% 감소한 10억 5,400만 원을 기록했는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같은 영업이익 급감 소식에 오늘 하락 흐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3.75% 하한가 눈앞에 두면서 현재 사조회표는 1,3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윈스테크넷 살펴보겠습니다. 윈스테크넷이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오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62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했다고 공시했는데요. 현재 2%대의 강세 보이며 14,8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웅진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웅진홀딩스는 3대의 감자 소식에 오늘 하한가까지 밀렸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밀린 웅진홀딩스 현재 1,83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오스코텍 살펴보겠습니다. 오스코텍은 백혈병 치료 관련제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상한가 도달한 모습입니다. 주당 250원 올라 1,93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 1970전도 회복했습니다. 업종 가운데서도 통신, 비금속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략을 세워주셨던 박스권 상단 부근은 1970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제 어제 설명을 드릴 때 그동안 이제 외국인의 매도의 기조가 좀 약해지는 구간에서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탄력적인 좀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오늘 그러한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죠. 지금 현재 1,70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상당히 좀 의미를 둘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동안 최근에 외국인들의 이 민감주로서의 편입 부분은 우리가 체크가 됐었죠. IT 쪽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러한 섹터 쪽, 그리고 철강이라든가 뭐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포착이 됐었는데요. 오늘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기관들도 이 민감주를 좀 사고 있다는. 네. 그동안 기관들 같은 경우 상당히 이러한 민감주를 조금 제외한 이런 경기 방어적인 성격, 매수주 이런 쪽 위주의 매수를 좀 보여줬었는데요. 현재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좀 수급을 판단을 해보면 현재 지금 민감주를 사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좀 특징적인 모습, 좀 눈에 띄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정유전자 쪽을 가장 강하게 좀 매수를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역시 최근에 말씀드린 정유전자 쪽의 IT 쪽의 저점 매수 구간 이 부분 역시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운수장비 쪽도 매수를 하고 있는 기아차, 현대차, 박스권의 트레이딩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전히 그 시각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철강금속을 또 사고 있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야폭이 좀 컸던 현대제철 쪽을 좀 더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섹터도 매수를 하고 있고, 유통이나 전기가스 이런 쪽도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전기전자를 필두로 해서 화학업종을 가장 또 많이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운수장비라든가 뭐 유통 이런 쪽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수급이 상당히 좀 양호하고, 반면에 이제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는 약간은 좀 약한 그런 모습인데요. 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업종을 좀 보자면 뭐 IT 쪽 말씀드린 민감주 쪽입니다. 지금 현재 IT 쪽 최근에 좋았던 부품주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SK하이닉스, LG전자 이러한 종목들 흐름이 좋고, 삼성전자도 예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상당히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을 보고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앞으로 시장이 어떤 하락으로 전환되거나 추세적인 하락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흐름이라는 지금 판단이 들고요. 자동차 쪽의 오늘 흐름도 여전히 뭐 박스권의 트레이딩 그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금융 섹터의 부분도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 기관의 또 매수까지도 유입이 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 상승을 좀 시도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화학업종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지금 뭐 정유주의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SK 이노베이션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뭐 일전에 뭐 중국 소비 관련해서 락앤락이라든가 정유주 SK 이노베이션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태양광 쪽 OCI, 현재 지금 시장에서 화학업종의 종목을 보자면 오늘 카프로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중소형 화학주이긴 한데 6% 정도 강하게 상승을 하고 거래가 강하게 유입되는 이러한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감주 중에서 제가 그동안 철강이나 건설 이런 쪽을 더 강조를 해드리고 IT에 저점 매수 자동차주들의 박스 트레이딩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부터는 화학주에 대해서도 충분히 민감주 중에서 접근이 가능한 그러한 흐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카프로가 화학업종을 대표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이러한 화학 종목들의 흐름을 봤을 때 앞으로 좀 좋은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지금 LG화학이 많이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충분히 좀 서서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학업종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감주들의 지금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다시 한번 좀 가질 수 있게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대북 그러한 리스크라는 이러한 부분도 좀 있겠으나, 어제 우리가 좀 경험을 한 것처럼, 그리고 최근에 일전에도 우리가 계속 경험을 해왔던 것처럼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단기적인 영향만 좀 주는 그러한 흐름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번에 있을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라든가 이런 쪽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형주들의 어떤 민감주들의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들의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말씀드린 이제 지수가 1975포인트까지 정도는 가능하겠다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온 상태죠. 오늘 지금 기관의 매수의 수급을 봤을 때 좀 추가적인 또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략적인 부분은 조금 더 시장 지수를 그대로 상승 부분에 대해서 좀 끌고 가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현재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마 쪽의 흐름도 상당히 활발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안철수 관련 쪽이라든가 오늘 일자리 관련, 무선 충전 관련,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또 엔터주들의 반등이 좀 나타나는 흐름도 상당히 코스닥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있고요. 엔터주 지금 SM이라든가 YG엔터가 한 2%대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엔터주들의 어떤 반등의 흐름도 코스닥 쪽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흐름이 아닌가. 그리고 IT 부품주들의 흐름이 여전히 견조하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도 코스닥 시장도 좀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수급의 가장 좀 특징적인 부분은 사실상 오늘 수급을 좀 보면 대형주 쪽은 상당히 기관이 상당히 많은 양의 매수를 좀 하고 있고, 외국인은 특이하게도 오늘은 지금은 대형주 쪽에 좀 매수가 좀 늘어나긴 했는데 외국인들은 초반에 오전장에서는 상당히 중소형주 쪽에 좀 포커스를 좀 맞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중소형주 쪽에서도 흐름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대형주 또 중소형주, 민감주, 방어주 이런 흐름보다는 현재 지금 상황은 역시 민감주 쪽의 흐름이 더 좋습니다. 그러한 흐름이긴 합니다만 그러한 부분보다는 각 종목별로 충분히 실적의 어떤 부분이라든가 앞으로의 성장에 더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수급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을 판단을 하시고 접근을 하신다면 좀 시장은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전략적인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그러한 현금 비중과 주식 비중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좀 유지를 하겠고요. 기존에 말씀드리는 전략은 똑같습니다. IT 쪽의 그러한 저점 매수 구간 현재 상태에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동차 쪽은 여전히 박스 트레이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승으로 완전히 전환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판단을 할 수는 없고요. 박스 트레이딩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철강이라든가 건설, 금융 이 섹터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오늘은 화학 섹터 중에서 이러한 상당히 지금 카프로라는 종목의 흐름을 좀 보면
화학업 등에 대한 낙폭이 과다한 종목들도 서서히 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OCI가 먼저 이러한 상승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일단 LG화학이라든가 이런 쪽도 충분히 매수가 좀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러한 민감주 섹터들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충분히 편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증권사 지점 연결해서 오늘 문의가 가장 많았던 종목 들어보고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박창윤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나요? 네, 오늘 아침에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바로 이제 어제 북한 핵실험 소식에 전이 급등했던 방산주로군요. 예, 관한 문의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예. 방산주들, 전통적으로 휴니드, 퍼스텍, 스페커 등 다수 방산주들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대장주였던 빅텍에 관한 문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 빅텍 하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첨단 방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전자전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특수전원 공급 장치를 개발, 보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방위산업주 대표주입니다. 그동안 이제 방위산업주에 관한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요. 1월 말부터 이제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그동안 방위산업주가 꾸준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을 비트하는 흐름 자체를 계속해서 보여왔는데요. 그러던 것이 2월 5일, 2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윗꼬리다는 음봉을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차익 실험 물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어제 드디어 북한 핵실험 이후로 추정되는 인공지진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강한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 동안에 올려놨던 것을 이제 차익 실현 이후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잠깐 반락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후에 다시 급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핵실험 소식에도 불구하고 재료 소진에 따라서 다시 급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인데요. 기술적으로 이 경우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지금 지지해오고 있는 20선 자체가 붕괴할 경우에 손절의 악순환 자체가 꾸준히 되풀이되면서 그 하락 속도가 더욱 가파라질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입과 관계없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만약 20선이 무너질 경우에 무조건 손절 처리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매입, 추가적인 물타기라든지 신규 매입 자체는 좀 자제하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은 그동안의 북핵 실험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 기대감에 따른 급등은 그동안의 학습 효과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원 가격으로 회귀한다는 것 그동안의 수차례 경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원 가격으로 지금 회귀하는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어제의 북핵 실험 소식이 드디어 나올 게 나왔다. 이런 소식에 급등을 하였지만 오늘 재료 소진에 따라 급락이 나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으로는요. 신규 매입 자재 속에서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 대상으로 목표가는 금일 고가권이 2,5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현재 20선이 위치하고 있는 2,150원 아주 작게 잡으면서 이 부분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요? 네, 저희 지점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요. 바로 테크인입니다. 네. 코드번호 089030번인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에 납품하는 테스트 핸들러 제조업체입니다. 기존에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부분이 주로 이뤘다면 올해부터는 비메모리 부분, 이 테스트 핸들러 부분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장착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성장성 한번 중요시하게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비메모리 핸들러 시장 중에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시스템 반도체와 로직 핸들러 시장 이 부분 진출하는 데 있어서 지금 테크인 자체가 신규 투자 그리고 여기에 따른 모멘텀 자체가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좀 특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요. 아주 IB를 통해서
97억 5천만 원 상당의 BW 발행에 성공함에 따라서 이 자금이 향후에 앞서 말씀드린 비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사업 확장에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주 긍정적인 새로운 신규 모멘텀으로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5천원 선을 저점으로 하는 중기 이중 바닥 형태를 나타내면서 주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실적 또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1분기 2억, 2분기 55억, 3분기 82억 등 이런 실적 회복세가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4분기야 올해 비메모리 신성장 동력 육성에 따라서 이러한 실적 개선세는 꾸준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간단히 투자 전략 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월 말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바닥을 다져가면서 상승으로 재전환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천원선은 강력한 지지 라인을 재확인하였고요. 패턴상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하면서 중기 바닥 탈출의 신호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긍정적으로 지금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현재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전 고점권인 6,200원 선 돌파 시에는 분명히 이제 매물대 부담에서 이렇게 충분히 자유롭다는 것, 거기에 따른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판단하고 있고, 이 경우에 이전 고점 기록하였던 8,000원 그리고 보수적으로 판단해서도 7,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상향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거래량은 평시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주 들어서 이제 어제 오늘 음봉으로 일시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좋은 매수 타이밍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금일 종가 기준으로 매입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으로 중기적인 관점에서 금일 종가 기준에서 매입, 그리고 목표가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평 밀집 구간은 하단부인 7,000원 선까지는 1차적으로 일단 바라보고 있고요. 그걸 넘어설 경우 추가적으로 8,000원 선까지 추가적으로 지켜볼 수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로는 현재 20선이 위치하고 있는 5,650원 이 부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인 관심 종목으로 정해주셨고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박창윤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군 당국이 북한 전역을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파괴력을 가진 순항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타격 능력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2008년 이후 5년 만에 처음 1월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정부의 재정 수지는 28억 8천만 달러, 1월 세입은 2,722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2% 증가한 반면 세출은 2.9% 늘어나는 데 머물며 흑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가 3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1월 실업률은 3.4%로 전년보다 0.1%포인트 하락했고 실업자 수는 84만 7천 명으로 작년보다 6천 명 감소했습니다. 환율 하락으로 올해 1월 수출입 물가지수가 4개월째 동반 하락했습니다. 1월 수출 물가는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로는 8.1% 각각 하락했습니다. 수입 물가 역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전월보다는 0.8%, 전년보다는 10.6% 각각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외국인들이 3일째 매수하고 있고 연극임도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지수는 1970선도 회복한 상황인데요. 이제 매수에 동참해도 될는지요? 네, 지금 현재 시장으로는 본다면은 강한 상승세, 특히 수급적인 개선세가 나타나면서 1970선까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1월 2일 고점 이후 지금까지 한 달 넘게 이어져왔던 단기 하락 추세대 맞아서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약세 분위기를 벗어나 이제는 시장의 상승 전환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1970선 전후에서 시장 자체의 흐름을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1970선이라 함은 1월 2일 고점 이후 지금까지 하락폭의 38.2% 되돌림 수준이자 그리고 1월 중순까지 단기 지지선 역할을 해왔던 지수대라는 측면에 있어서 동지수대를 돌파하고 안착하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인데요.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단기 등락 과정을 이용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강한 상승 돌파를 했던 21, 61선이 위치해 있는 1960선 전후에서 한번 비중 확대를 노려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투자자분들께서는 21, 61선 데드크로스 발생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과거 시장 흐름을 보면은 60일, 120일, 200일선이 정배열 구도가 형성되어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21, 61선은 단기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고 매수 기회였음을 보여준다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비중 확대 전략 그리고 특히 1970선에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1960선 전후에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1960선 전후에 조금 밀렸을 때 그때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 비중을 확대해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한편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대북 리스크가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환율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강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강세,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좀 더 이어질 걸로 본다는 점인데요. 국내 경기 흐름이 최근 들어서 좀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은 외국인 매수세도 시장 측면에 있어서 꾸준히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원화 강세 기조는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그동안 가파르게 원화 강세가 진행됨에 따라서 1,090원선까지 급등세를 보였고요. 그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원화 강세의 속도는 좀 제어된 모습에 따라서 지금 현재 수준을 본다면은 1,090원선에서는 언제든지 좀 반등 탄력이 좀 둔화되고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워낙 강세 기조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1,090원대에서는 추가적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원화가 1,100원대를 넘어서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 당장 내일은 금융통화위원회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금융시장, 증권시장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 그 매물의 부담은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장중에 선물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 그러니까 마이너스권으로 진입할 정도로 좀 안 좋은 상황이라서 자칫하면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오늘 같은 경우는 선물 베이시스가 1포인트를 넘어서면서 프로그램 차익 모두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봤을 때는 생각보다 매물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글로벌 시장 전반 흐름이나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그 코스피 가격 메리트, 그러니까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메리트와 그리고 글로벌 증시 대비 가격 메리트를 봤을 때 외국인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 특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이런 매수세가 대부분 비차익 매수로 유입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봤을 때 차익 매물이 출회된다 하더라도 비차익 매수세에 의해서 좀 충격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이슈 같은 경우는 동결이 우세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인하를 한다면은 시장에는 좀 우호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현재 국내 경기에 대한 판단 그리고 전망 그리고 글로벌 경기 환경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가 좀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이벤트 데이도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외에도 15일, 16일 G20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돼 있고 오늘 밤에는 또 오바마 행정부 2기의 첫 국정연설도 예정돼 있는데 국내 증시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선, 그러니까 국정 연설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대부분 경기에 좀 포커스를 맞춘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시장 흐름에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용 창출이라는 것을 좀 더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시장 흐름에 있어서는, 그리고 특히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우호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시장의 하방력 기성, 그리고 반등 탄력을 다시 한번 높여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G20 재무장관 회의 같은 경우는 이번에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나타났듯이 엔화 약세 기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그동안 엔화 약세에 흔들렸던,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세 기조를 이어갔던 수출 쪽의 가격 메리트가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수준 엔달러 환율이 92.9엔이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94엔을 넘어서기도 했던 상황에서 좀 엔화 약세 기조가 좀 흔들리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당분간은 수출주 중심의 트레이딩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이슈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미국 증시가 소폭 오르면서 다시 14,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옐런 연준 부의장이 실업률이 6.5% 아래로 떨어지거나 인플레이션이 2.5%를 넘어서더라도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어저께 미국엔 사실 특별한 재료는 없었는데요. 앨런 연준 부의장이 언급한 것이 이제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실업률 6.5%에 인플레이션 2.5%면 출구 전략을 해야 한다. 금리 인상이라든가 양적 완화를, 무제한 양적 완화를 멈춰야 한다는 것이 이제 대세였는데요. 이번 앨런 연준 부의장은 그래도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실질적인 경제가 개선되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일본에서 1990년대에 제로금리까지 끌어내면서 시장을 살려내놓고 거기에 이제 기뻐서 금리를 바로 하반기에 인상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디플레이션이 오기 시작해서 지금 10년 넘게 디플레이션이 오고 있어서 그러한 학습 효과를 미국에서는 겪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가 성장되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미국은 14,000포인트를 회복했고 2007년도의 최고점인 14,198포인트를 향해서 순항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은 그 영향을 받았나요? 우리나라가 상승을 했지만 엄청나게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2042부터 주가가 1월 3일부터 내려온 거에 비하면 아직 올라간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악재인 핵실험이 일단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엔화 약세가 주춤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시장이 이제 상승으로 좀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죠. 한 달 내내 글로벌과 디커플링 걸렸지만 이제 커플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바뀌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죠. 외인은 470억 정도 매수하고 이렇게 기관이 2천억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1,72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이 2,500억 정도 매도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종별 모습을 보시면은 지금 개인들은 지금 운수창고나 통신업 정도 매수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다 매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매도하는 게 전기전자, 운송 장비, 그다음 철강업 쪽에 몰려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스업이라든가 증권업을 제외하고 거의 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는 것은 화학과 전기전자 쪽에 몰입하는 모습이고요. 기관들이 오늘 2천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죠. 모든 기관이 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철강금속과 전기전자, 운송장비에 매수를 하고 있고 금융업도 매수를 좀
상당히 좀 많이 하면서 시장을 견조하게 받쳐주고 있고요. 오늘 지수가 벌써 28포인트 올랐는데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더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가 1%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상승한다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조정을 주면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다른 종목으로 많이 흘러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됐고, 차후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다른 종목들, 여타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줄 거다라는 기대감이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동차 업종에서 현대모비스가 마이너스고 현대차나 기아차는 오히려 3%대에서 2%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방어진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부분의 종목은 거의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하는 종목군으로 본다면 일단 화학업종들이 그나마 견조하게 상승하는 모습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철강업체에서 현대제철 같은 종목도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한 말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일봉상으로 1974포인트의 기준선, 일목균형평선의 기준선 값이 있습니다. 오늘 이거를 이제 완전히 돌파하고 끝나는 지가 관건이고요. 외국인들이 선물 누적 매도가 아직도 19,000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쇼커버링이 얼마나 더 들어오는지 포인트를 맞추시면서 시장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드리고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로즈스타 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북한 리스크를 무난하게 보내고 오늘장에서는 1% 이상의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연두교서 내용도 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체크 포인트부터 지켜볼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오바마의 국정연설을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 자체가 일단은 시장의 예상대로 나타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바마의 국정연설을 통해서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증시 흐름 자체는 우상향 패턴을 그릴 확률이 상당히 좀 더 높아졌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일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한국을 선택하든지 거기 두 개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만큼 일본이나 한국이나 어느 정도의 상승 추세를 유지할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바마가 했던 얘기들을 좀 종합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중산층을 살리자, 그렇게 말을 했죠. 그만큼 세제적인 인상을 하자는 말이었고요. 그만큼 지출 감축을 통해서 좀 더 이끌어보자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고용시장이 좀 더 회복되어야 된다, 그런 말도 했었죠. 그리고 3차 핵실험을 했던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하는 점 자체가 오늘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붐을 통한 어느 정도의 개발을 좀 더 하겠다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셰일가스 관련주들이 오늘 들썩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북한의 핵실험은 끝났습니다. 북한 핵실험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선반영이 다 되었고요. 어제는 올랐어야 되는 자리였죠. 어제 못 올랐던 그런 모습 자체로 오늘 좀 더 크게 일으키는 시장의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전기전자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IT 부품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경기 부양주, 그만큼 경기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미국의 금융주가 살아났습니다. 그 말 자체는 시장 자체를 좀 더 안정적으로 본다는 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정유주라든지 화학주가 빛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총 1위가 넥슨모빌로 바뀌었죠. 넥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화학 정유 회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경기 부양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한 번 더 파악을 하셔야 되는 단계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곡물에 대한 하락 안정세를 조금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카고 상품 선물 지수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현재 같은 부분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한번 같이 보시면 제가 보고 있는 부분 자체가 지금은요.
같이 소맥분을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하향 안전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옥수수 같은 가격도 지금 하향세를 접어들고 있죠.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뉴욕과 워싱턴에 큰 폭설이 내렸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아니고 당연히 곡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서부라든지 중부 그리고 남미 쪽에서 상당히 많은 농경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날씨가 상당히 좋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급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가격적인 곡물 가격도 내려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만큼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가공식품을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는 마진 차익을 좀 더 많이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당연히 2분기에 좀 더 반영이 될 확률이 높고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가시더라도 가공식품 업종을 한 번 더 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끝으로 같이 우리가 포인트를 한번 박스권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일단 1930포인트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네. 하단으로 열어놨던 1910포인트에서 1930포인트까지는 네. 지지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지금 자리에서 오늘 상당히 큰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금 시청자분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좀 많이 빠지실 건데요. 지금 추격 매수는 조금 정지를 좀 하시고요. 내일 이 포인트 1970포인트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를 하셔도 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곤란하지 않나. 그만큼 종가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고 만약에 종가상으로 1970포인트를 돌파를 한다면 그때는 2010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니만큼 경기 부양주 그리고 화학주 그리고 음식료 업종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전기전지 업종 특히 한 번 더 살펴보시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T, 정유화학, 음식료 업종에 집중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을 가져왔습니다. 대상이라는 기업인데요. 네. 대상 같은 경우에는 주부님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많죠. 청정원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상 같은 경우에 주로 매출처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를 어느 정도 주 원료로 하는 전분을 만들고 있죠. 요리당 같은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마진이 추가적으로 좀 더 남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겠고요.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상향 패턴을 가지고 있는 차트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분기 실적 개선 또한 눈에 띈다고 조금 보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 낙폭이 컸던 이유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기대치보다는 4분기 실적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한 번의 조정이 있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 또한 어느 정도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보고요. 차트를 한번 해석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 지지선 자체를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쌍바닥 패턴이죠. 지금 한 번의 바닥과 다시 한 번 더 있는 두 번의 바닥을 우상향 패턴으로 뚫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죽는다는 말은 현이들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죽는다는 것은 다이버전스 현상으로 해서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런 관점을 좀 더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준다는 것은 당연히 방향성을 가르칠 수 있다가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상승이든지 하락이든지 어느 정도의 큰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겨졌다고 좀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거래량을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요. 지금은 매수 타이밍으로 한번 잡아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호재가 많은 만큼 주가가 추가적으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좀 보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신다면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금일 종가를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32,000원까지 일단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28,000원을 손절가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네, 대상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일단 변곡점,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주가의 방향이 결정되는 변곡점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호재가 많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위쪽이 아닐까 말씀해 주시면서 대상 오늘 종가에서 접근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32,000원, 손절 가격은 28,000원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이었고요. 지난주까지의 관심 종목은 어떤지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회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던 종목들은 제닉, 한솔재지, 한국콜마, KG 이니시스, 덕성, 뉴프렉스까지였는데 각각 10%, 20%씩 담겨 있습니다. 수익률 확인해 볼게요. 한국콜마가 수익률이 조금 줄었습니다. 1%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보유 의견 주셨고요. KG 이니시스 4% 정도 부진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전량 매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덕성은 6% 정도 수익이고요. 뉴프렉스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한솔재지와 제닉은 1%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전량 매도 의견을 주신 KG 이니시스부터 AS를 들어볼게요. 네, 일단 KG 이니시스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정리를 하냐고 보면요. 지금 일단은 너무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주가적인 어느 정도 탄력성을 위해서 조금 일단은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매일매일 좀 바뀌는 종목마다 그리고 급변을 하는 종목을 시청자분들이 공유를 하셔야만 시청률도 오르고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기분이 좋아지시겠죠. 그래서 의미 없이 그냥 들고 보유를 해서 뭐 TV 화면에 수익률이 잘 나가고 그것을 바라기보다는요. 일단 시청자분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포트폴리오 상에 같이 매매를 하는 단계로 조금 생각을 하면서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보유를 하시면 좋습니다. 당연히 실적도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여기에서 한 번 더 2013년 내에 한 번 더 튈 수 있는 그런 유망업종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대신 제가 정리하는 이유는 주가적인 탄력 자체가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다시 또 새로운 종목을 편입하기 위해서 정리를 한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KG 이니시스 만약에 좀 더 보유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하단에 12,000원을 꼭 지켜주면 그때는 좀 더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시세를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만큼 큰 변동성이 한번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상방으로는 우리가 열어놓고 14,000원까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하단에 12,000원만 지켜준다면 그때는 좀 더 홀딩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KG 이니시스 일단 포트폴리오 내 빠른 종목 교체를 위해서 전량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하지만 손절 가격을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12,000원 정도 지켜준다면 홀딩하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셔도 문제 없겠다라는 지적이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른 AS 한번 받아볼 텐데요. 뉴프렉스 조금 아쉬운데 일단 홀딩 의견을 주셨어요. 네, 일단 유프렉스는 홀딩 하십시오. 유프렉스는 아직까지 보유를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하시면 좀 좋겠고요. 지금 삼성전자에서 베트남에 8조 원 가량을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신다면 일단 IT 부품 업종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세가 나타날 확률이 좀 높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프렉스가 베트남에 공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에서 수혜를 좀 더 받을 그런 간접적인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더 보유를 하겠고, 같은 업종이었던 플렉스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느 정도 6%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 모습을 한번 보신다면 유프렉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더 보유를 하신다면 충분히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을 이미 내고 있는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닉과 한솔재지인데요. 이 두 종목도 AS 부탁드릴게요. 네, 제닉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요, 아직까지도 매출에 대한 본격화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면 안 된다라는 어느 정도의 보고서가 많이 나오죠. 하지만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당연히 매도세가 끝났다는 걸 의미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매수로 일관했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렇게 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주나 2주 뒤에는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모든 또 전문가들이 다시 한 번 더 또 제닉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하단에 잡았습니다.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닉 같은 종목군은 좀 더 길게 보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단에 지금부터는 29,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재지는요? 예,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큰 수익률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많이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만큼 실적 발표가 있었던 만큼 지금 주가는 하락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봉 자체는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음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대신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사로잡히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노릴 수가 있으니까 좀 더 홀딩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종 포트폴리오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회 포트폴리오 담기게 되는 종목들 살펴볼까요? 한솔재즈, 한국콜마, 뉴프렉스, 덕성, 제닉, 대상까지입니다. 전략을 정리해드릴게요. 한국콜마 그대로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덕성, 뉴프렉스 마찬가지입니다. 한솔재즈 1.5% 수익 중인데 12,500원까지 홀딩 가능하겠고요. 제닉도 역시 길게 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나왔는데요. 대상이었습니다. 목표 가격은 32,000원. 오늘 종가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로즈스타 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서둘러 마무리를 짓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